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요양원을 선택하지만 사실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가족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리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10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상황과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부모님과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부모님의 진짜 필요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요양원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세가 많다고 해서 요양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집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면 요양원보다는 방문간호 서비스나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님이 단순히 외로움을 느껴서 요양원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특정 질환으로 인해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이 아닌 전문 재활센터나 가정간병인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인 필요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가족과 함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상의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요양원의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요양원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생활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진이나 홍보 자료만으로는 요양원의 실제 환경을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요양원은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직원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요양원의 식사가 부족하거나 영양이 고려되지 않아 입소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서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겪거나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최소한 2~3군데 이상의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서 시설, 직원 태도, 식사 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후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셋째,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요양원이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양원 생활이 외롭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다면 요양원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단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오랫동안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온 경우 요양원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요양원 선택 전에 충분한 상담과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원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 방문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요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요양원마다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질환을 가진 부모님의 경우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급성 질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의료진의 구성, 응급 대처 시스템, 정기 건강검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미리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요양원 비용은 상당히 다양하며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요양원의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하며 추가 비용이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요양원이 있지만 대기자가 많아 바로 입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의료비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양원비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요양원 선택 전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분담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가족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더라도 가족과의 정기적인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너무 먼 곳에 위치하면 방문이 어려워지고 부모님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방문하지 못하는 요양원보다는 주 1회 이상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요양원을 선택하면 가족이 방문을 미루게 되어 부모님이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 측에서 가족 방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인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요양원의 거리와 교통편을 고려하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문 시간이 유연한 곳을 선택하여 가족들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요양원의 프로그램과 활동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요양원 생활이 단조롭다면 부모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운동 프로그램이 없는 요양원에서는 부모님이 무료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노래교실이나 미술치료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요양원에서는 부모님이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요양원의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고 부모님의 관심사와 맞는 활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부모님이 직접 체험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째, 요양원의 식단과 영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노년기에는 영양 섭취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지 않는 요양원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면 특정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 환경이 좋지 않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면 부모님이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요양원의 식단과 영양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부모님의 식습관과 맞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식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홉째, 요양원의 직원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를 살펴야 한다.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직원들의 태도가 좋지 않다면 부모님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한다면 부모님은 정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 내에서 직원과 어르신 간의 관계가 원만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요양원 방문 시 직원들의 태도와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고 기존 입소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열째, 요양원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요양원을 강요하면 정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님이 요양원보다 가정에서의 돌봄을 원한다면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원 입소 후에도 부모님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하면 변경을 고려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결정 과정에서 부모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10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양원 결정은 단순히 시설이 좋거나 비용이 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신중한 고민과 충분한 대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모님의 진짜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세가 많다고 해서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의 생활 환경과 의료 서비스 수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원의 비용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정부 지원이나 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접근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요양원이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으며 요양원 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활동도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식단과 영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원들의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까지도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